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득세 실무, 소득세법의 이해 첫 번째 단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과세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 그리고 결손금,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 기타 소득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은 했었는데 추가되는 비과세 기타 소득과 과세 최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2월 결손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먼저 기타 소득, 비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득과 소득 금액부터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죠. 이자 소득에서부터 기타 소득까지 기본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이지 않는 퇴직, 양도, 분류, 과세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라는 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보셔야 될 게 전에 비과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이 필요 경비를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 한다면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데 이자와 배당이라는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만 하나 추가시킨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에 학습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당소득의 경우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귀속법인세, 흔히 세법에서는 그로스업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는 경비를 마이너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을 플러스해서 계산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걸 그로스업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기회가 된다면 그로스업은 향후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사업소득 경비 인정하고요. 다만 근로나 연금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항목으로 경비 인정 형태로 차감을 하고 있죠. 기타 소득의 경우는 당연히 경비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자격시험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그리고 근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100%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많이 출제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은 조금 집중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오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 소득 얼마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 얼마다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의 개념과 소득 금액의 개념은 조금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먼저 보실 내용은 기타 소득과 연결되는 기타 소득 금액 계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 볼 텐데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은요. 소득이라 부르는 수익 금액에서 이 필요 경비라는 걸 차감하게 되죠. 원칙적인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건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 경비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경우는 수익 금액의 60%나 80%를 필요 경비로 강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60%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80%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자격시험에 80%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80% 첫 번째 나오는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상금, 공익법인이 대회를 주관하고 그 대회 상금의 경우는 80%를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나 서화골동구매 양도소득도 80% 경비 인정하거나 실제 경비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80% 경비 인정한 것보다 실제 경비가 더 많다. 그 경우는 80%가 아니라 실제 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다라고 했고요. 이 기타 소득 마찬가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기타 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국가보훈법이나 상훈법에 따라 받는 상금 경우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업원 등이 퇴직 후에 받게 되는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국군프로가 받는 정착금이나 그 밖의 금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와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개인 소득 중에 일정한 금액, 여기에 해당될 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즉 소득 금액으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암기하시기보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실제 경비가 필요경비 인정할 때 기타 소득의 60이나 80%를 실제 경비에 초과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 초과액까지 더 큰 부분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최저한을 적용해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승마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중에서 건별로 한 건당에게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환급금의 단위 투표 금액이 100배 이하이면서 개별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요.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슬롯머신이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혹은 1, 2 이외에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1번이나 2번 항목은 그냥 그렇더라라고 하시고 정리만 하시고 저는 3번은 저희 상식적에서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 이게 어디서 문제되냐면 우리 복권 당첨 소득료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복권 당첨 소득의 경우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3억까지는 20%, 지방소득세 포함되면 22%, 3억 초과는 33%를 저희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하고 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면서 소득은 있으나 소득 금액은 잡히지 않게 됩니다. 네, 복권 당첨 소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별 5만원 이하인 금액, 5만원 이하다. 5만원 까지죠. 5만 이하니까 5만원까지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5만원 안 되더라도 사실은 과세를 했었습니다. 22%. 그래서 4만 몇천원 이렇게 당첨돼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면 세금을 22% 차감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는 5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 계산 예제 문제 한번 볼 텐데 일시적인 문의 창작 소득이 있다. 필요경비가 60%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우리 자격시험 문제 풀 때는요. 이 60%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60% 경비이고 특정 대회 상금, 공익법인이 주관한 대회 상금은 80% 경비까지 인정한다라고 했죠. 단 전제 조건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이건 기타 소득이다. 요건 정리하셔야 되고요. 12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할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를 뺀다라고 했는데 이 기타 소득 금액 기준을 계산할 때 수익 금액이 12만원이고요. 경비가 7만 2천원이니까 실질적인 금액이 4만 8천원이 나옵니다. 우리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 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를 하지만 나머지 소득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계산한 소득 금액이 4만 8천원, 5만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최저 한세를 적용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세 최저한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하자면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할 때 비과세 처리하고 6% 세율 곱해서 55% 공제, 실제 우리 2.7%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일용근로소득에도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1,000원이 되지 않으면 소액징수부 특례라고 해서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1,000원이 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참고로 정리해 주시고요. 비과세 기타 소득과 과세 최저한 5만원 기준금액 보셨고, 다음 보실 내용은 소득세 일반 이론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하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결손금은 단기순 손실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가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금액, 즉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을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2월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해서 발생연도 올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2월 되었을 때, 즉 전년도에서 2월 되온 금액을 2월 되온 결손금을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서만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마이너스 손해보호 판단, 결손금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결손금은 대부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업소득은 크게 두 가지 있죠.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있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양도 말고 임대 사업소득요. 결손금은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당연도로 2월에서 결손금을 마이너스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이외 사업소득, 즉 부동산 임대업 빼고 이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말고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먼저 마이너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 순서대로 공제하게 되는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간단합니다. 우리 소득세 유형 나열했을 때, 열거주의 했을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이었습니다. 사업소득이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자, 배당, 사업이니까 사업소득이 결손금 발생하면 근로, 연금, 기타 다시 돌아와서 이자, 배당으로 간다. 소득세에 대한 열거주의 순서를 놓고 본다라면 이 순서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공제하느냐라는 걸 문제에서 묻습니다. 또 2월 결손금이 있다. 사업소득을 주로 본다라고 할 때 전년도에서 2월 된 결손금이 있다면 당해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월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로부터 지금 현재는 15년간 2월 공제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은 10년이었고요. 지금은 세법이 바뀌면서 15년간 2월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일반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소득은요, 위에서 보신 순서, 이 순서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만 근로소득금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사업소득이 하나 붙었죠. 이거 왜? 사업소득은 올해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근로부터 출발하지만 작년에 결손금 발생해서 2월 되었을 때는 당연히 어디서 출발한다? 사업소득부터 출발한다.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참고로 보시고요. 15년간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결손금 공제는 지금처럼 이론 내용을 놓고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관련 예제 문제 잠시 뒤에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소득금액을 축에 신고하거나 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까지 체크하시고
넘어가 갈 건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추계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격시험도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내용입니다. 저희 예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이거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2월 결손금은 전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2월 공제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먼저 2월 결손금이 4천만 원 있네요. 부동산 이외 사업소득금이 2,500 있고요. 근로소득금이 1,000만 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하게 될 종합소득금액은요. 소득을 다 합해야죠. 부동산 임대 외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 다 합해서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제외한 2월 결손금이기 때문에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0, 1,000만 원, 1,500만 원 전체 합한 금액이죠. 5천만 원에서 2월 결손금 4천만 원 공제받으니까 소득금액은 얼마가 1,000만 원이 된다.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2월 결손금이라면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마이너스가 된다. 결손금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거라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의 1,500만 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금액으로 잡히겠죠. 그건 구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가장 틀린 거,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고요. 1번부터 보기부터 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가 결정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었죠. 저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추계 조사 혹은 추계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2월 결손금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왜 틀렸냐면 앞부분에 예외 없이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확인해 주시고요. 2번 보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2월 결손금이 있다. 당해 연도 결손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지만 2월 된 결손금은 당해 연도 사업소득에서부터 출발해서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가능하죠. 우리 보기 4번 조금 신경 써서 집중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당해 연도 결손금도 공제하고 2월 결손금도 있다. 우리가 2월 결손금이 여러 건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2월 결손금을 공제받는 순서는요. 최근 게 아니라 과거 오래된 것부터 먼저 받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물론 15년이라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앞에서부터 결손 발생해서 2월 된 거 과거 거부터 먼저 공제받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2월 결손금이 존재하고 당해 연도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당해 연도 결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받습니다. 만약에 당해 연도 결손금을 다 공제받지 못했다. 그럼 또 2월 결손금에 하나가 추가되긴 하죠. 이건 참고하시고 자 정리하자면 당해연도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같이 있을 때는 당해연도 걸 먼저 공제하고 2월 결손금 공제받습니다. 2월 결손금이 여러 건일 때는 과거에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역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번엔 옳은 것을 물었네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15년 이내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가면 최근에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이게 틀렸죠. 2월 결손금은 과거의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부터 2월 된 결손금이니까 사업
근로 순서 맞고요. 기타가 아니라 뭐가 먼저 온다?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의 순서대로 가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 임대 관련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 봐볼까요?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을 발생했을 때 당해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있고 올해도 결손금이 있고 2월 된 결손금이 있을 때는 2월 결손금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기 4번은 2월 결손금을 먼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문제 답은 얘기 드린 대로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한 과세 최저한 5만원 기준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살펴보셨고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2월 결손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되죠. 공제 순서와 당해연도 결손금, 2월 결손금 뭐부터 하느냐, 2월 결손금은 과거부터 한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 그 정도 내용은 조금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세는 부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내용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자극과 병행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 소득세 전체적인 내용이 큰 틀에서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빌어봅니다. 제발. 네. 저희 다음 시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